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전번 시간에 이어서 라플라스 역변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교재 3-2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항으로 기초 역변환이라고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기초 역변환이라고 작성한 내용은 우리 개요 쪽에 보시면 라플라스 변환 공식과 라플라스 역변환 공식이 있습니다.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역변환 공식을 토대로 우리가 라플라스 역변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번 강의 마지막 부분 했던 부분이 있죠. 필수 암기를 토대로 해서 라플라스 변환된 함수를 역으로 가는 과정을 외워보자 이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 뭐냐? 저희가 상수를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얼마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S분의 A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S분의 A에 대한 함수를 역변환시키면 얼마가 되겠어요? 그냥 상수 A가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암기하는 것을 우리가 기초 역변환이다.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플라스 역변에 대한 기호는 여기다 인버스에 대한 기호 마이너스 1승을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지수함수가 있습니다. A, 2에 자, 마이너스 AT라고 쓸까요? 자, 그렇다면 지수함수의 라플라스 변환 얼마였어요? 자, S 플러스 A분의 라지 A다 이렇게 말했었죠? 여기에 보호를 바꿔서 대치시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S 뒤에 플러스 마이너스 상수가 붙으면 아, 지수함수에 대한 형태였구나 라고 기억을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S 플러스 A분의 라지 A를 역변환시키면 어떻게 나오냐? 자, 이렇게 패턴을 잡아주시면 돼요. 자, 분자 자리에 있는 거를 앞으로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S 뒤에 있는 상수를 부호를 바꿔서 2의 마이너스 AT로 그냥 변환시켜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마 라플라스 기초 역변환 공식 중에서는 이 2번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스까지 쳐드릴게요. 자, 세 번째. 자, 우리가 램프 함수를 학습하셨습니다. 이렇게 t의 n승의 라플라스 변화는 얼마가 될 것이냐. 그러면은 s의 n 플러스 1의 n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암기해 있었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여기 S의 이제 S 위에 지수가요. 2승이라든가 3승이라든가 4승이라든가 이런 형태가 나오면 무조건 램프 함수, 다시 말해 기울기 함수에 대한 형태를 띌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역으로 가는 게 역변환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뭐 S의 4승분의 6이 있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역변환은 어떻게 될까? 자, 우선 S의 4승이니까요. 램프 함수의 형태였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램프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시킬 때는 S의 n 플러스 1이었던 것처럼 이걸 원함수, 다시 말해 시간의 함수를 돌릴 때는 지수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S의 4승이었다는 얘기는 T의 3승꼴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t의 3승을 라플라스 변환하면 s의 4승분의 3팩토리얼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6이 나오는 걸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60이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 자, s의 4승이니까 t의 몇 승이요? 빼기 1을 해서 t의 3승에 대한 형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분자는 자, 3팩토리얼이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다시 말해 6에 대한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60과 6은 얼마 차이 나요? 10만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앞에 상수 10이 곱해졌다. 자, 이런 형태로 찾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S의 제곱 플러스 6S 플러스 10분의 1. 자, 이렇게 다항식으로 표현된 상태에서 이때 1차 항이 짝수로 나와 있을 때 조건을 우리가 찾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가 반드시 짝수로 표현되어 있을 때.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 6을 다시 말해 1차항의 상수를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S 플러스 3의
완전 제곱꼴로 모양을 바꿔줍니다. 자, 그럼 얼마 나옵니까? s의 제곱 플러스 6s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원식과 차이 나는 부분에 뒤에 상수를 갖다 붙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 상수는 9가 되니까 1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해서 뒤에다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참고할 만한 공식이 있는데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 공식의 정형파 함수요. 사인 또는 코사인 함수가 있었죠? 그럼 사인 오메가 t를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얼마가 됩니까?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에 얼마요? 오메가가 되겠고 그리고 코사인 함수의 라플라스 변환을 시켜주게 되면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에 s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지수 함수가 만약에 곱해져 있었다. 그럼 자, 지수 함수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지수 함수를 가려놓고 이렇게 가려놓고 라플라스 변환을 먼저 시키고 난 다음 s에다가 뭘 대치한다고요? 지수 함수에 있는 상수의 부호를 바꿔서 s 플러스 a로 이 s에다 대치해라 이렇게 말했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요. s 대신 뭘로 대치한다고요? s 플러스 3으로 이 s에다 대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가 나오냐? s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에 s 플러스 3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첫 번째는 뭐냐? 자, s의 제곱 플러스 상수의 제곱. 자,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갖추게 되면 반드시 이건 사인 또는 코사인에 해당하는 정형파 함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여기 어떤 묶음의 제곱 플러스 상수의 제곱이죠. 자, 어차피 1은 1의 제곱과 같습니다. 해서 어떤 놈의 제곱 플러스 어떤 놈의 제곱. 그러니까 어떤 꼴입니까? 정형파 함수에 대한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상수항에 대한 모양이 맞으면 우리가 사인이라고 그랬고 앞에가 SS가 이렇게 붙으면 코사인이라고 우리가 전번 강의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꼴입니까? 1, 1이니까 바로 사인에 해당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사인 오메가 t에 대한 함수가 되기 위해서 s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의 제곱이에요. 근데 여기는 가로 열고 s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죠. 그 말은 뭐냐?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s에다가 대치 정리의 모양이 들어가졌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다시 한번 작성하게 되면 s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에다가 s 대신에 뭐가 대치가 됐어요? s 플러스 3이 대치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거를 라플라스 역변환 시켜주면 얼마가 되냐? 자, 우선 대치 정리부터 가져가 볼까요? 자, 밑에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3승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s 플러스 3으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 플러스 3에 해당하는 부분이 자, 2에 마이너스 3t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s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은 뭐가 돼요? 바로 사인 1t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패턴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형파 함수 사인 오메가 t라든가 코사인 오메가 t의 라플라스 변환된 형태를 보고 다시 말해 s의 제곱 플러스 상수의 제곱이 나오면 무조건 정형파 함수였다 라고 기억하시고 s 자리에 뭐 s 플러스 어떤 상수 또는 어떤 s 마이너스 상수가 나오게 되면 아, 이 부분에 지수 함수가 더 추가로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이 바로 기초 역변환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자, 이 두 번째는 아마 교재에 정리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거는 저희가 라플라스 역변환을 하기 위한 정통 방식이 아니라 이건 어찌 보면 하나의 꼼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제가 2항의 정리라고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어찌 보면 저희가 정통 방식은 아니지만 이 2항의 정리를 활용하게 되면 라플라스 역변환을 조금 더 수월하게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공식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1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3분의 1 플러스 3 곱하기 4분의 1 플러스 4 곱하기 5분의 1. 자, 이거 얼마 나옵니까? 자, 이런 걸 대부분 알고 계시죠? 요거에 대한 결과는 5분의 4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 연산은 어떻게 됩니까? 자, 이 연산은요. 자, 1 곱하기 2분의 1에 대한 수를 우리가 1분의 1 빼기 2분의 1로 두 개 항으로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요. 2 곱하기 3분의 1은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로 분리시킬 수가 있고, 자, 여기도요.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자, 여기도요.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로 두 개 항으로 분리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는 얼마요? 6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는요? 6으로 통분하면은 두 개 곱하면 6, 올라가서 곱하면 3, 올라가서 곱하면 2. 그러니까 3 빼기 2는 1. 결과적으로 6분의 1 나옵니다. 자, 여기도요. 20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20으로 통분해주면 5 빼기 4가 돼서 20분의 1. 똑같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2항의 분리라는 거는 여러 가지 패턴이 있지만 저희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아니면 공기업에 관련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딱 이 패턴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반드시 분자가 1인 상태에서 분모의 두 개 항이 곱해져 있는 형태는요. 자, 두 개 항을 따로따로 분해시켜 뺀 것과 같다. 이게 바로 2항의 정리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과 플러스 2분의 1. 자, 마이너스 3분의 1과 플러스 3분의 1. 이게 서로 다 지워지죠? 다 지워져요. 그럼 남는 건 뭐예요? 1 빼기 5분의 1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5분의 4다. 바로 이렇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 번만 더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1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5분의 1. 자, 그럼 이것도요. 분자가 1인 상태에서 두 개의 수가 곱해진 겁니다. 두 개 항이 곱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2항의 정리가 성립할까? 자, 성립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분리가 되겠어요? 1분의 1 빼기 3분의 1. 자, 플러스. 자, 3 곱하기 5분의 1은 어떻게 된다고요? 3분의 1 빼기 5분의 1 되겠습니다. 자, 확인하겠습니다. 자, 얼마? 3분의 1이요. 자, 여기는 얼마요? 3으로 통분시켜주게 되면 3 빼기 1 되니까 3분의 2가 됩니다. 자, 이만큼 차이가 났죠? 자, 다시 한번 15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는 얼마 나옵니까? 15로 통분해주면 5 빼기 3, 15분의 2가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렇게 두 개 항, 분모에 있는 두 개 항의 차가 얼마예요? 2. 여기도 차가 얼마입니까? 2가 되죠? 이렇게 차가 난 것만큼 분자 자리에 남아버려요. 분자 자리에. 자, 남는 이유는 다 뻔히 아실 거예요. 두 개 빼주면은 3 빼기 1이니까 차 함수만큼 분자에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앞에 있는 원함수에서는 항상 분자는 1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좌항과 우항이 같게끔 성립하기 위해선 분모에 있는 차에 해당하는 숫자만큼 전체로 나눠줘야 두 개를 성립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2항의 정리는요. 반드시 분자가 1인 상태에서 분모의 두 개 항이 곱해진 상태는 우리가 두 항을 분리시켜 뺀 것과 같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 분모의 차수만큼 분자에 남아버려요. 해서 차수만큼 다시 한번 나눠줘야지만 원함수와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예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서 라플라스 역변환 공식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S에 S 플러스 1분의 1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분자가 1이고 두 개 항이 곱해져 있죠? 그럼 이 항의 정리를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두 개의 차값을 구해볼게요.
S 빼기 S 플러스 1 얼마 남아요? 1 남는 거죠. 그럼 1로 나눠봤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대로 항을 분리시킬게요. 이렇게 S분의 1 빼기 S 플러스 1분의 1. 자, 이렇게요. 자, 그럼 이걸 라플라스 역변환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역변환시키면 S분의 1은 1이 되겠고요. S 플러스 1분의 1은 자, 이 앞에 참고할게요. S 플러스 A분의 라지 A에 대한 형태가 나오게 되면 자, A는 그냥 앞으로 내려라. 그리고 플러스 A는 부호를 바꿔서 지수 감쇄함수에 대한 모양 또는 지수 함수에 대한 모양을 만들어줘라.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였다면 여기가 플러스로 바뀌어지겠죠. 자,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럼 1을 내리면 그냥 1이죠.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1이 있었으니까 지수함수의 부호는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t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자, 이번에는요. S 플러스 1, S 플러스 3분의 1을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역시 분자가 1이면서 두 개의 항이 곱해져 있어요. 그럼 이 항의 정리를 활용하자. 자, 두 개의 차수가 얼마예요? 두 개를 빼주면 이만큼 차가 남겠죠? 그래서 2분의 1로 전체 묶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S 플러스 1분의 1 빼기 S 플러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라플라스 역변환시키게 되면 얼마냐? 자, 우선 2분의 1로 묶여지고요. 그리고 S 플러스 1분의 1을 라플라스 역변환시키면 얼마요? 1 내려가면 1이고 플러스 1이 있으니까 2의 마이너스 1t가 되겠고요. 자, 빼기. 그리고 이건 얼마가 되겠습니까? 2의 마이너스 3t가 된다 이런 얘기죠. 자, 물론 여러분들이 이게 이해가 좀 안 되신다. 아니, 왜 이게 이렇게 변화가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한번 이 함수를 라플라스 변환시켜 보세요. 그러면 우리 원함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S의 S 플러스 A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큼 차이가 나요? A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A분의 1로 이렇게 묶어주고요. 자, S분의 1 빼기 자, 여기는 S 플러스 A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라플라스 역변환. 자, A분의 1로 묶이고요. S분의 1 얼마? 1 빼기 S 플러스 A분의 1은요. 2의 마이너스 AT가 되겠습니다. 자, 상당히 간단하죠?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방식으로 라플라스 역변환을 푸는 FM 방식. 자, 이것처럼 꼼수에 해당하는 AM이 아니라 FM 방식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야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 여기 나와 있는 4번 예제, 이항의 정리에 대한 4번 예제를 토대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사항으로 헤비사이드의 부분 분수 전개법입니다. 자, 우리가 앞서서 이항의 정리 네 번째 예제를 가지고 부분 분수 전개법을 설명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라플라스 변환된 함수를 가지고 올게요. S 플러스 1, S 플러스 3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부분 분수는 어떻게 만드냐? 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공식이 있습니다. A분의 B 플러스 C분의 D. 어떻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은 AC분의 BC 플러스 AD 공식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라플라스 변환된 최종 공식이 이러한 모양을 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런 함수의 모양은 두 개의 부분 분수로 전개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해서 자, 여기 나와 있는 라플라스 변환된 공식을 S 플러스 1분의 미지수 A 또는 대학교 교조의 K1이라고도 많이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A, B로 쓸게요. 자, 그리고 플러스
S 플러스 3분의 라지 B로 두고 난 다음에 이때 미지수 A, B를 찾아가는 방법을 부분분수 전개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미지수 A는 어떻게 구하냐? 자, 미지수를 구하는 방법은요. 우선 펑션 오브 S에다가 자, A 밑에 있는 항을 곱해줍니다. 자, 이렇게요. S 플러스 1을요. 그리고 난 다음 A 빛, 다시 말해 S 플러스 1이죠. 이 항이 0이 되기 위한 조건을 앞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다시 말해 리미트 자 S가 마이너스 1이 돼야 0이 되겠죠. 그러니까 S가 마이너스 1이 1로 보내준 상태에서 S 플러스 1 곱하기 FS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자, B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가져가냐? 제일 첫 번째, B 밑이 0이 되기 위한 조건을 부여합니다. 바로 뭐요? 리미트 S가 마이너스 3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B 밑에 있는 항 S 플러스 3과 FS를 곱해서 집어넣으라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요. S 플러스 3 곱하기 FS요. 자, 공식이 좀 많이 난해합니다. 자, 우선 결과까지 쭉 한번 보시고요. 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공식에 대해서 제가 풀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적어주게 되면 리미트 S를 마이너스 1로 보낸 상태에서 자, FS라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이죠. 원함수요. 자, 여기다가 우리가 S 플러스 1을 곱해줘라. 그러면 이게 서로 지워지겠죠? 그러면서 남는 거는 S 플러스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S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얼마가 돼요? 2분의 1 값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B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리미트 S를 얼마로 보냈으니까 마이너스 3으로 보낸 상태에서 FS에다가 S 플러스 3을 곱해줘라. 그러니까 S 플러스 1분의 1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S에다 마이너스 3을 대입하세요.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자, 따라서 요 그대로 집어넣게 되면 또는 이렇게 풀어도 돼요. 요거의 역변한 얼마 나와요? A 내려가고 플러스 1은 2의 마이너스 T로 바꿔주면 되겠죠. 얘는 어떻게 된다고요? 플러스 B 내려가고 2의 마이너스 3T를 집어넣으면 돼요. 자, 이렇게 라플라스 역변환 된 상태에서 A에 대한 미지수 값이 얼마? 2분의 1이 되고요. B에 대한 미지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됩니다. 해서 각각 여기 미지수에다 집어넣게 되면 2분의 1로 묶여지겠죠. 따라서 시간의 함수는 2분의 1로 묶어서 2의 마이너스 t, 자 여기 마이너스가 있었으니까 빼기 2의 마이너스 3t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작성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이 항의 정리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미지수를 구하기 위한 이 공식들이요. 이 공식들을 조금 더 유치하지만 풀어서 한번 나열해 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함수가 라플라스 변환된 함수가 S 플러스 1, S 플러스 3분의 1이었고요. 그리고 이거를 부분 분수로 바꿔주니까 S 플러스 1분의 라지 A 플러스 S 플러스 3분의 라지 B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미지수 A를 산출하기 위한 방법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한번 쭉 나열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A를 구하고 싶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모에 있는 S 플러스 1이 다소 불편해 보이죠? 그러니까 좌항과 우항, 전 항에다가 S 플러스 1을 모두 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요.
S 플러스 1을 전항에 모두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좌항의 경우에는 S 플러스 3분의 1이 남겠고요. 자, 우항의 경우에는 S 플러스 1 곱하기 S 플러스 3분의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미지수 A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지수 B가 이제 불편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지수 B, 바로 요항이죠. 요거를 제거하기 위한 S의 조건을 마련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쓰게 되면 B 이퀄을 만들기 위한 조건, 바로 뭐가 됩니까? 자, B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요 앞에 있는 S 플러스 1이 0이 되면 되겠죠. 해서 얘가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얼마입니까? S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S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 그럼 이제 이 조건을 모든 S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A는 S 플러스 3분의 1인데 이때 S가 얼마가 돼야지 이 조건을 만족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이 조건을 만족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요? 2분의 1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거를 쭉 한번 나열해 볼게요. 우리가 A를 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여기 있죠? A를 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S 플러스 1을 전 항에 모두 곱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 게 뭐였어요? 이렇게 곱해진 S 플러스 1이 B 미지수 B 쪽에 갖다 붙다 보니까 얘를 0으로 만들어야 미지수 B가 제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0이 되기 위한 조건 얼마? 마이너스 1을 다시 한번 적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이 공식을 볼까요? 자, 여기 A를 구하기 위해서 FS에다 뭘 곱했다고요? S 플러스 1을 곱해줬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얘를 여기만 곱한 게 아니라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하고 여기도 곱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항이 제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를 0으로 보내기 위한 조건은 뭐냐? 얘가 0이 되면 된다. 다시 말해 얼마? 마이너스 1이 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쭉 나열해 설명했던 부분을 정리하면 앞에 있는 공식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이번엔 미지수 B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 산출. 그러면 첫 번째. 자, B를 구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불편한 게 바로 뭐다? B 밑이다. 해서 전 항에다가 S 플러스 3을 곱합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S 플러스 3을 곱하니까 S 플러스 1분의 1 이퀄. 자, 요게 여기 곱해지니까 S 플러스 3 곱하기 S 플러스 1분의 라지 A 플러스 이제 뭐만 남아요? B만 남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자, 이제 우리가 구할 건 B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가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가 0이 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뭐냐? 바로 여기 있죠? 이 부분이 제로가 되면 0 곱하기 어떤 놈은 0이 되니까 A를 0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조건은 얼마예요? S가 얼마? S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딱 떨어진 거죠. 이제 B는 여긴 0이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요거만 쓰면 돼요. B는 S 플러스 1분의 1인데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선 반드시 S가 얼마가 돼야 된다? 마이너스 3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입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 나옵니다. 자, 여기 쭉 보시게 되면 저기 제가 작성한 공식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3단계로, 세 번째 단계로 실전 문제로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우리가 첫 번째 설명드렸던 부분은 우리가 이제 부분분수 전개법에 대한 공식을 그냥 FM대로 나열해 드린 거고요. 두 번째 설명했던 부분은 이 공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쭉 전개를 한 거죠. 풀어 쓴 겁니다. 그럼 세 번째, 실전이라는 건 뭐냐? 자, 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라플라스 배환된 함수를 부분 분수로 전개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미지수 A를 구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미지수 A를 구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A 구할 때 어차피 B 제거돼야 안 돼요. 제거되죠. 그러니까 가리고 보십시오. 가리고. 그러면 S 플러스 1과 S 플러스 1이 서로 지워지죠? 그러면은 A는 얼마 나와요? A는 S 플러스 3분의 1이 나온다. A는 S 플러스 3분의 1이 나온다. 자, 이렇게 마친 상태에서 자, 이 조건이 되는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이 바로 뭐다? A 밑이 0이 되기 위한 해, S의 해.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해서 이곳에 집어넣으면 2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B를 구하고 싶어요. B를. 그럼 어차피 A가 제거가 되니까 얘를 가려놓고 시작해도 되겠죠. B를 구할 때는 어차피 A양이 제거가 됩니다. 그럼 이렇게 가려놓은 다음에 S 플러스 3과 S 플러스 3이 서로 지워지게 되면 바로 지울까 이렇게 지워지게 되면 B는 뭐만 남아요? S 플러스 1분의 1이 나온다 이런 얘기 이렇게 B는 S 플러스 1분의 1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A가 이렇게 제거가 됐던 조건이 뭐였어요? 바로 B 밑이 0이 되기 위한 S의 조건이었다. 그러니까 얼마? 마이너스 3을 대입해서 풀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시면 쉽게 우리가 라플라스 역변화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저희가 부분분 전개법하고 방금 우리가 전에 이항의 정리를 같이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이항의 정리는 라플라스 역변환에 해당하는 정통 공식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이런 이항의 정리를 기억하고 있다면 결과값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항에 정리된 단점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함수를 두 개 항으로 분리를 시킬 때 이 부호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항의 정리는 두 개를 빼주는 거죠. 근데 부분 분수는 어떻게 돼요? 부분 분수로 전개할 땐 부호가 플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항의 정리를 쓴다 치고서 얘를 플러스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못된 정답을 도출하는 그런 실수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부호까지는 잘 맞췄는데 두 번째 많이 하는 실수는 바로 이 차 크기만큼 두 개를 뺀 것만큼 나눠줘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생각을 못하고 답안지를 작성하는 거예요. 해서 여러분들이 이 이항의 정리를 연습하시다가 또는 라플라스 역변화 문제를 풀어나가시다가 한 번이라도 이런 두 가지 요소에서 실수를 하셨다면 이항의 정리 하지 마십시오. 여기 나와 있는 부분분 전개법을 써도요. 충분히 결과값을 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린다 생각이 드시면 부분분 전개법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저걸 헷갈리지 않고 다 쓸 수가 있어. 그럼 상황에 따라서는 이항의 정리까지 섞이게 되면 문제를 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저희가 필수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4번까지가 라플라스 변환 문제였죠? 그러면 15번 라플라스 역변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5번입니다. 라플라스 변환된 함수가 s 플러스 3분의 10으로 돼 있어요. 자, 역변환하면 얼마냐? 자, 기초 역변환이죠? 10 내려가고 여기 플러스 3은 2의 마이너스 3t로 바꿔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 2번이고요. 자, 16번 문제 s의 3승분의 8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3이 있습니다. 자, 라플라스 역변환 시켜봐라. 자, 요거부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은 3에다가 플러스 2가 있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2t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s의 3승은 어떻게 바라보면 되겠어요? 자, s의 3승은 여기다 빼기 1하면 2승이 되겠죠? 그러니까 t의 2승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얘 라플라스 변환시키면 얼마다? s의 n 플러스 1,
3승의 2팩토리얼 2 곱하기 1 얼마 나와요? 2가 나옵니다. 그럼 자, t의 자승을 라플라스 변환한 것과 여기 문제에 제시되는 함수의 차는 얼마입니까? 4배만큼 차이 나죠? 그러니까 4t의 자승이 원함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그럼 정답은 2번이 됐는데 해답을 보니까 여기에 보기를 보니까 ut 함수가 들어가 있죠? 계단함수. 자, 계단함수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크기는 1이면서 다시 말해 크기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0초 이전이 제로가 되는 함수였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있으나 없으나 크게 지장은 없다라고 했어요. 자, 17번 문제. s의 제곱 플러스 a 제곱분의 1이 있습니다. 자, 라플라스 역 라플라스 변환하면 얼마냐? 자, 우리가 s의 제곱 플러스 상수의 제곱은 정형파 함수의 꼴이다. 사인 또는 코사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코사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코사인이 되기 위해선 분자가 s가 와야 되고요. 사인이 되기 위해선 분자가 상수 a가 돼야 돼요. 자, 결과적으로 이 분자에 s가 없었다면 사인이다 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사인이 되기 위해선 여기가 반드시 a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요. 그럼 자, 원함수하고 차이 나는 게 바로 뭐예요? a만큼 차이 난 거죠? 그러니까 다시 a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모 분자에 a를 모두 곱한 거예요. 그러면 자, 라플라스 역변환 시켜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a분의 1로 묶여지고요. 자, 이거는 s니까 sin at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8번 문제는 저희가 그 기초 역변환 4번째 공식이라 써드렸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9번 문제. s의 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13분의 s 플러스 2가 있습니다. 자, 제가 다항식으로 정리가 된 상태에서 1차 항이 짝수로 구성되어 있으면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짝수로 구성되어 있으면 s 플러스 2의 완전 제곱꼴로 가져가라 이렇게 말했었죠? 그럼 자, 요거 풀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s의 제곱 플러스 4s 플러스 4가 되겠죠? 4. 그러면 원함수와 얼마큼 차이 나요? 얘는 4니까 9만큼 차이 납니다. 그럼 9라는 거는 3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똑같이 s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어떤 놈의 제곱 플러스 상수의 제곱이니까 어떤 꼴이요? 정형파 함수꼴이요. 그럼 자, 이거는 우리가 대치 정리로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요. s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의 s. 단 s가 얼마가 돼야 돼요? s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 라플라스 역변환 시켜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선은 대치 정리 부분 2의 마이너스 2t를 써주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코자 모양 나오니까 코사인 3t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답 1번 되겠고요. 근데 만약에 시험장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자, 이 함수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전개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거기에 있는 보기를 1번부터 4번까지를 라플라스 변환시켜 보시길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얘를 라플라스 변환시키다 보면 뭐 얘가 나오겠죠. 예, 그런 형태로 우리가 시간을 갖고 풀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문제 20번. 요거는 복습 한번 해보죠. s의 s 플러스 a분의 1이죠. 자, 이건 2항의 정리로 하자. 2항의 정리. 자, 분모의 두 개 항이 a만큼 차가 있으니까 a분의 1로 묶여서 s분의 1 빼기 s 플러스 a분의 1로 정리할 수가 있다. 따라서 라플라스 역변환 시켜주게 되면 a분의 1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at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뭐 3번 되겠고요. 21번 문제입니다. 자, 라플라스 역변환을 구하여라. s의 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분의 2s 플러스 3입니다. 자, 다항식에서 여기가 홀수가 나오게 되면 인수분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 시켜주게 되면은 s 플러스 1, s 플러스 2 분의 2s 플러스 3으로 나타낼 수가 있죠. 2개 더해서 3s, 2개 곱해서 2. 자, 이런 식으로요. 자, 분자가 1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항의 정리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헤비사이드의 부분 분수 전개법 얼마 돼요? s 플러스 1분의 라지 a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라지 b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라플라스 역변환 시켜주게 되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플라스 역변환 시켜주면 a 내려가고요. 플러스 1 있으니까 2에 마이너스 1t, 그러니까 마이너스 t라고 하면 되겠죠? 플러스 b에다가 플러스 2가 있으니까 2에 마이너스 2t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미지수 a를 한번 구해보자. 자, 저희가 실전 방식에서 a 어떻게 구했어요? 실전 방식에서 a를 구할 땐 b가 어차피 제거가 된다. 그럼 이렇게 b를 가린 상태에서 s 플러스 1과 s 플러스 1을 서로 지워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가 나와요? s 플러스 2 분의 2s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이렇게 조건부를 작성 또는 b가 제거되기 위한 조건이 뭐였습니까? a 밑이 0이 되기 위한 s의 조건이었어요. 그럼 s가 얼마가 돼야 돼요? s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 됩니다. 자, 결과적으로 1분의 1이니까 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b를 구할 때 자, 실전 문제 어떻게 해요? a를 제거해라. 그럼 s 플러스 2와 s 플러스 1가 서로 지워집니다. 해서 남는 b는 얼마요? s 플러스 1분의 2s 플러스 3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a가 제거되기 위한 조건 얼마요? b 밑이 0이 되기 위한 s의 해를 만족시키면 됩니다. 따라서 얼마? s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자, 그럼 대입해주게 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3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1 하니까 1 나오겠죠. 그러니까 A, B를 모두 1로 집어넣는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1번 정답 되겠고요. 2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분분수 전개법 실시할게요. s 플러스 1분의 라지 a 플러스 s 플러스 3분의 라지 b가 됩니다. 자, 이거를 라플라스 역변환 시켜주게 되면 얼마? a 곱하기 2의 마이너스 t 플러스 b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t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미지수 a, b만 구하면 끝나겠죠. 첫 번째 a 어떻게 구한다고요? b를 제거해라. 그러면 s 플러스 1끼리 지워지니까 남는 a 값은 얼마? s 플러스 3분의 2가 되겠죠. 자, b를 제거하기 위한 s의 해 얼마? a 밑이 0을 만족하면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합니다. 대입하면 1이 나오겠죠. 자, b를 구할 때 어떻게 해라? a를 제거해라. 그러면 b는 얼마 남습니까? s 플러스 1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한 s의 조건 b 밑이 0이 되면 됩니다. 따라서 얼마? 마이너스 3이요. 그럼 대입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1분의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 되겠죠.
따라서 자연계 함수 펑션 오브 t는 a가 1이므로 2의 마이너스 t, b가 마이너스 1이므로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3t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23번 문제요. S에 6S 플러스 1분의 6S 플러스 2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라플라스 역변환 시킬 때 한 가지 약속이 있어요. 약속은 뭐냐면 S 앞에 상수가 존재하면 안 돼요. 여기 S 앞에 상수가 존재하면 라플라스 역변환, 패턴 공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분모 분자에 6분의 1로 곱해줌으로써 S 앞에 그 어떤 상수도 남기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풀어주게 되면 S의 S 플러스 6분의 1이 되겠죠. 곱해지니까 여기는 어떻게 돼요? S 플러스 3분의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바꾼 상태에서 부분 분수 전개하면 되겠습니다. S분의 A 플러스 S 플러스 6분의 1분의 B라고요. 자, 그럼 이거 라플라스 역변환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라플라스 역변환 시켜주게 되면 A 플러스 B 2에 얼마? 마이너스 6분의 1 T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A를 구하기 위한 방법 뭐였습니까? B를 제거해라. 그럼 S끼리 지워지니까 S 플러스 6분의 1분의 S 플러스 3분의 1이고 S 대신 얼마 대입? A 밑이 0이 되기 위한 S의 조건 0이요. 그럼 대입하면 0, 0이니까 분모, 분자 곱해주게 되면 3분의 6 따라서 얼마 나와요? 2가 됩니다. 자, B를 구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A를 가려라. 그러니까 S 플러스 6분의 1이 서로 지워지겠죠. 따라서 S는 S 플러스 3분의 1. 자, S 조건이 얼마? B 밑이 0이 되면 돼요. 따라서 마이너스 6분의 1.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6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라는 거는 6분의 2가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마이너스 6분의 1분의 6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겠습니다. 자, 따라서 얼마가 되냐? A가 2, B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6분의 1T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2번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필수 예제네요. 자, 마지막 필수 예제 24번이 나와 있는데, 자, 이 24번과 같은 맥락을 갖는 게 저희 요점 정리 그 앞에 내용, 교재 본 내용을 보면 3-3절과 3-4절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제가 바로 2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미분방 정식이 dt분의 dit 플러스 2it 이코르 1이 있다. 자, 이랬을 때 전류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전류값을 산출하기 위해서 선형 1개 미분방 정식 공식을 대입해 줘야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따 3-3절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그냥 한번 같이 보겠지만은 이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공식, 복잡하고 까다로운 공식을 거쳐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하면 상당히 수월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좌항과 우항에 모두 라플라스 변환을 취합니다. 여기는 얼마요? S의 IS 플러스 여기는요 2IS 이코르 1은요 상수니까 S분의 1.
그러면 IS로 묶게 되면 S 플러스 E 이코르 S분의 1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전류는 S에 S 플러스 2분의 1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이항의 정리 한번 갈까요? 이항의 정리. 두 개 차가 2만큼 났죠? 그러니까 2분의 1로 묶어서 S분의 1 빼기 S 플러스 2분의 1. 그러면 얘를 역변환시킨 전류값은 얼마냐? 2분의 1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2t가 되는 거예요. 해서 정답 2번인 건 금방 알 수가 있죠?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러분들이 라플라스 변환과 라플라스 역변환 공식만 기억한다면 이렇게 전개하는 과정에 불편한 사항은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어느 정도 패턴만 기억하신다면은 이런 미분 방정식에 대한 결과를 쉽게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라플라스 변환을 배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회로를 아직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라플라스 변환을 배우는 목적에 대해서 안내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분 방정식으로 풀었던 내용과 라플라스 변환으로 풀었던 내용을 비교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미분 방정식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는 교재에 작성된 내용만 눈으로 훑어보면서 넘어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6페이지를 보시면 RL 직렬회로 전류 해석 부분이 있어요. 자, 가로에서 미분 방정식이 활용됐다 이렇게 돼 있죠. 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선형 1개 미분 방정식을 활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우선은 전압 방정식을 만들어요. 전압 방정식. 그러니까 자, 키르히호프의 법칙인데 회로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에 라지 2를 가한 상태에서 스위치를 닫아요. 우리가 스위치를 닫은 시점은 0초다라고 했습니다. 해서 0초 이전의 함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스위치를 닫으면 당연히 회로에는 전류가 흘러가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키르히호프 전압법칙 KVL이라고 불러주고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 회로에 인가한 기전력. 일으킬 기자의 전기전자의 힘적자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건전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기전력을 가하게 되면 전류가 흘러가게 될 것이고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 이곳에서의 전압 강화, 전압을 떨어뜨린 요인이죠. 전압 강화와 이곳에서의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E 이코르 VR 플러스 VL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VR은 얼마냐? 우리 옴의 공식입니다. 자, R에서 걸려진 단자 전압 VR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 되겠죠. 우린 저항을 R이라는 기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T 곱하기 R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L에서 걸려진 단자 전압은 나중에 패러데이 법칙에 의한 역기전력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기전력은 L 곱하기 DT분의 DIT가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회로 방정식을 내세우고 난 다음에 전류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상 상태 해석 그리고 과도 상태에 대한 해석, 다시 말해 뭐냐? 정상 상태라는 거는 자, 스위치를 시간을 무한대인 상태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시간이 무한대인 상태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직류 전원을 가했더니 전류가 10A가 흘렀다 이런 얘기예요. 10A가. 그렇다면은 과연 스위치를 닫는 그 시점에 전류가 10A가 흘러가게 될 것이냐? 자, 이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전기를 배울 때는요. 그러니까 물리 쪽에서 전기를 배울 때는 스위치를 닫으면 10A가 흐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다이렉트로 10A로 올라가지는 형태로 그려줍니다. 다시 말해 스텝 펑션, 계단 함수에 대한 형태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실제로 이 전류가 0에서 10A로 변한다는 것은 우리가 연속의 법칙을 위배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스위치를 닫으면요. 0부터 10까지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해 나가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연속적으로 변하는 관계를 우리가 지수함수 2의 x승에 대한 형태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항상 얘기했었죠? 뭐 코일을 통과하는 전류 또는 콘덴서에 축적되는 전하량, 이거에 대한 상승률은 우리가 지수함수 2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해서 우리가 스위치를 닫는 시점이 0초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전류가 안정적으로 10A가 흘러가는 시간을 우리가 무한대 시간이다라는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해서 라플라스 변환도 뭐였습니까? 0초에서부터 무한대, 이 변화되는 구간만 알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라플라스 변환 공식 뭐였었어요? 자, 인티그랄 0부터 무한대까지 자연계 함수를 2의 마이너스 st로 곱하고 dt로 적분했던 거죠. 그래서 0부터 무한대까지는 이 구간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0초라는 건 스위치를 닫는 시점이고요. 무한대라는 건 뭐냐면 과도가 끝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과도가 뭐냐? 자, 이렇게 시간에 따라 크기가 변화하는 관계를 우리가 과도 상태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시간에 따라 일정한 크기를 나타내는 걸 정상 상태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하기 위해서는 정상 상태의 해석과 과도 상태의 해석을 같이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자, 시간이 무한대, 여기가 시간이 무한대가 되면 어떤 놈을 무한대로 나누면 0이 되겠죠? 그럼 얘를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상 상태의 전류는 R분의 2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뭐 교재 내용을 쭉 적어놨는데 어쨌든 간 정상과 과도 상태를 모두 해석하게 되면 아주 복잡하게 해석을 해서 식 3-23번에 최종 결과식이 나와 있습니다. 자, 중간 과정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 좀 이해가 안 된다, 막 이렇게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라플라스 변환으로 한번 접근해 보면 어떤 느낌일까? 자, 이런 부분을 보는 겁니다. 자, 라플라스 변환으로 정리된 부분이 바로 저희 교재 3-4절이죠. 3-4절. 교재 교재 31페이지에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회로 방정식부터 한번 다시 써보도록 할게요. R 곱하기 IT 플러스 L 곱하기 DT분의 D IT 이코르 2. 자, 이렇게 만들어진 건 나중에 자기학과 회로 이론을 배우시면 전부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라플라스 변환 한번 시켜볼게요. 자, 좌항과 우항 모두 라플라스 변환 시켜주면 R, IS 플러스 LS, IS가 되겠죠. 자, 미분 연산자는 우리가 S로 만들어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2는 어떻게 돼요? S분의 2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IS로 묶을게요. IS로 묶어주면 최고차부터 옮겨 쓰도록 하겠습니다. LS 플러스 R 이퀄 S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IS는 S의 LS 플러스 R분의 2가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 설명을 했었을 때 S 앞에 상수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분모 분자에 L분의 1로 곱해줄게요. 그럼 S 가로 열고 S 플러스 L분의 R 분의 L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쓸까요? S의 S 플러스 L분의 R분의 L분의 2가 됩니다. 자, 그럼 부분 분수 전개할게요. 어떻게 해요? S분의 A 플러스 S 플러스 L분의 R분의 미지수 B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라플라스 역변환 시켜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류는 A 플러스
B2의 마이너스 L분의 RT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뭐 상대적으로 쉽게 넘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A 값을 산출하는 방법 가려라. 그러면 지워지니까 얼마? S 플러스 L분의 R분의 L분의 2. 자, S 대신 얼마 대입이요? 0 대입이요. 0 대입하면 LL 지워지니까 R분의 2가 만들어집니다. 자, B를 구하는 방법. 자, B를 구하는 방법. 자, 역시 가리고요. 서로 지워요. 그럼 남는 건 뭐예요? S의 L분의 2요. 자, S 대신 뭘 대입합니까? 마이너스 L분의 R. 그럼 이거 대입해서 풀어주게 되면 마이너스 R분의 2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R분의 2고 얘가 마이너스 R분의 2니까 결과적으로 R분의 2로 묶으면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L분의 RT라는 공식을 뽑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저희가 라플라스 변환을 이용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전개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분방정식 공식 보세요. 그게 무슨 글자처럼 보입니까?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라플라스 변환이라는 거는 미분방정식을 풀기 위한 아주 강력한 해법이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게 되면 저희가 자격증 취득 또는 어떤 공기업이나 아니면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기 위한 기초 수학 부분을 모두 마무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부족했던 수학적 정리가 있었다면 전기자기학이나 회로 이론을 전개해 나가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